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특검 수사 결과 발표까지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확보한 자료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강제 수사는 통일교 본부나 이런 시설들 그리고 전재수 의원실 또 자택 또 임종성 김교환 전 의원의 자택 그리고 집무실 등에 대해서 총 10곳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영장에는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임종성 김교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통일교 측에는 이제 한학자 총재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피의자로 규명이 되어 있는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은 이 금품 전달이 의심되는 그 시기,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 정도 무렵에 회계장부나 혹은 내부 문건 그리고 계좌 내역이 담긴 그런 전산 자료 또 관련자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회계 자료를 추적을 해서 결국에는 이 통일교 자금이 어떻게 유출이 되고 또 전달되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전재수 전 장관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가 시기에 대해서는 그 실물이 이번에는 압수수색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재수 전 장관부터 좀 볼까요? 네, 우선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와 만난 정황이 보이는 그런 내부 문건이 존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9년 1월경에 한학자 총재가 전재수 전 장관을 만나는 그런 일정이 기재가 된 특별 보고 문건이 있다라는 건데요. 2018년 12월경에도 이 전재수 미팅이라는 내용이 담긴 그런 문건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은 전재수 전 장관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통일교 관련 행사에 최소한 7차례 참석을 하거나 혹은 접촉했다라는 정황이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통일교 측 소식지에 담겨져 있다라는 내용인데 2018년 9월 부산에 있었던 그 행사에서 전재수 전 의원이 이제 추도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고 이게 또 한학자 총재에게 특별 보고가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밖에 2020년 3월경에도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한 그런 사진도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재수 전 장관은 일단 지금까지 특정된 시점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거나 특히 2018년 9월경 행사와 같은 그날에는 고향에서 벌초를 했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한학자 총재의 그런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의 주민들의 요청에 있어서 찍은 것이고 촬영을 마다할 일은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떤 금품 수수도 없었고 다만 이제 사실관계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 자리를 만들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교가 네팔에서 연 교단 행사와 관련해서도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통일교가 2018년 12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교단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5명이 초청이 되고 이때 통일교가 비행기 값을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이 통일교 내부의 품위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선교 활동을 위한 항공료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정치인 5명에 대한 항공료 1,483만 원을 지불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시기가 그 네팔 행사와 일치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임종성 그리고 김규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통일교가 3천 혹은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라고 진술한 대상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기된 네팔과 관련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일단 김규환 전 의원은 당시 행사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임종성 의원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경찰이 곧 의혹 당사자들을 부르겠죠. 향후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우선 압수수색을 통해서 압수를 한 그런 증거들에 대한 분석 또 자금 흐름의 추적 과정을 거칠 거고 일정 수준 이상 정황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피의자로 입건이 된 정치인들 혹은 통일교 관계자나 전달자로 의심이 되는 그런 인물들을 차례대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핵심적인 쟁점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특검 수사 당시에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지원들을 했다, 금품들을
사실을 전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또 최근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을 한다거나 혹은 기존의 그런 취지를 좀 약화시키는 듯한 그런 방향으로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관계자의 진술 증거, 이 진술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앞으로의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든 간에 사실 그리고 또 법정에서 어떠한 증언을 하든 간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자체로 신빙성을 쉽사리 보장할 수는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보된 그런 증거들 그리고 확인되는 사실관계들을 종합했을 때 과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어떠한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도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치밀하게 준비된 행위였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소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라고 시점을 특정을 했습니다. 그 전인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는 비상대권이 있고 본인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도 근거로 들었었는데 계엄 선포 1년도 전부터 방첩사령관이라든가 혹은 육군참모총장과 같은 이 계엄에 최적화되고 필요한 그런 인사 계획이 적혀 있었고 실제로도 그 인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점 역시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 훨씬 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 계엄 필요성을 상호 주입하기도 하고 또 이후에는 북한 도발을 유발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정황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을 계엄 선포일로 택한 이유, 여기에 대한 특검의 답은 뭐였습니까? 사실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왜 하필 12월 3일을 특정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몇 가지 정황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우선 당시에는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어려운 시점이었다라는 판단을 했을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방미도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묵인까지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특검에서도 12월 3일로 그 날짜를 딱 짚어낸 그 특정을 한 구체적인 그런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의 그런 재판 과정에서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일단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통신 기록이라든가 관저 동선 그리고 이 계엄 당일의 행적, 그때 방문했다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 등에 대한 조사도 모두 했었지만 계엄의 계획의 수립에 참여를 했다든가 혹은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라는 그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김 여사를 보좌하던 측근 진술도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김 여사가 계엄 소식을 듣고 윤 전 대통령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었다. 이 계엄 때문에 본인이 준비했던 일정이 망가졌다라면서 싸우기까지 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가 됐던 이 김 여사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이에 별도 교류 의혹에 대해서도 통신 기록이라든가 혹은 동선들을 봤을 때 실질적인 소통 정황이 없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장장 180일간의 수사였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우선 수사 성과와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성과라고 하자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내란 외환 사건에 대해서 18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기소를 이루어냈다. 또 총 27명에 대한 기소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구속영장 인용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혹은 김건희 여사나 사법부와 관련된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한된 수사 기간이라든가 혹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한 인물들에 대한 그 수사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는 아쉬움보다는 그래도 성과가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